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너무 멋있다. 무슨 총각처럼 오셨어. 진짜 이렇게 멋있었어요? 아유, 세상에. 맛있다. 오, 진짜 무거워. 네, 좀 뵙겠습니다. 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앉으시죠. 누님들만 계시고 어색해. 초등학교를 이건 저 인간 스토리적인 이야기인데 초등학교를 1학년에서 또 6학년까지 쭉 다녀가 졸업한 것이 아니고 4학년으로 월반을 해가지고 제가 그 2년 다니고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 친척집을 전전하고 살았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적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부모님을 8년 만에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3살 때 헤어져가지고 11살 때 만났어요. 8년 만에.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1학년으로 11살짜리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4학년으로 월반을 한 거예요. 나이에 맞게. 그렇게. 예.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사실 그 공부가 되겠습니까? 더하기 덧셈 뺄셈 이거 공부할 1, 2학년 때 4학년으로 그 월반을 했으니 그때는 뭐 곱셈 나눗셈 나누기 뭐 소인수분해 뭐 이런 걸 배울 텐데 거기 그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또 하도 또 눈칫밥을 제가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어쨌든 공부 좀 하는 또 아이로 선생님한테 그 또 칭찬도 받고 뭐 예능적인 무슨 대회가 있으면 내가 꼭 뽑혀서 가고 웅변 대회도 뭐쫙 6월 달에 되면 뽑혀서 가고 될 놈은 돼. 예.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학예 발표 때 뭐 제가 이제 연극도 했는데 흥부와 놀부에서 또 흥부 주인공도 딱 맡고 예. 그랬어요. 저도 참 유전자가 그렇게 나쁜 유전자는 아닐 것 같은데 그 우리 부모님들은 그 좋은 유전자를 갖고 왜 그렇게 가정적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방치를 했는지 그건 하여튼 의문점이 좀 있어요. 아니, 외삼촌하고 엄마가 그 시외버스 매달리는 거를 이렇게 밀었다고 그 소리가 너무 가슴 아파. 선생님 그걸 어떻게 들으셨구나. 내 팬이라니까 내가 트롯에 진성 씨를 이렇게 아주 눈여겨보고 아유 그래서 그냥 만나고 싶었어. 그 부분은 제가 그 저 세상으로 이 세상을 마지막 할 때까지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있어요. 그럴 것 같아. 어린 때. 그러니까 11살 때 제 부모님 만나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는데 정말 지겹게 싸웠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지겹도록 싸웠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자체가 싫었어요. 그 다음날 외삼촌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너무 다투고 싸우니까 다시 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외삼촌이 엄마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너무나 배가 골고 부모님 없이 살았던 게 서러우니까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제가 어머니를 막 따라서 갔어요. 버스를 타고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분이. 근데 내가 거기 버스를 막 같이 타면서 나 데리고 가라고. 그 외삼촌이 발로 그냥 나를 밀어버렸는데 거기에 뒤로 절푸덕하고 떨어진 거예요.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그때 제가 나이가 어렸었지만은 어린 나는 그것이 골수에 맺혀버린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아, 이분들은 나에게 부모가 아니라 내 철천지 원수였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 다시는 당신들을 내가 안 보리라. 진짜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객지 생활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아이고. 혼자. 네. 그때 우리 학급이 4반까지 있었는데 264명이에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264명 중에서 263명은 상급학교를 가고 저만 못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피하니까 아이들은 다 학교를 가는데 나는 골목에 어슬렁거리는 그런 참 불황자 같은 사람으로 전락이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열차를 타고 새벽에 서울역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제 인생이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지나고 나서 태클을 걸지만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예, 그런 것들이 가슴속에 좀 꽉 차 있어요. 예, 그래서 막
그 노래 자체도 술술 그러니까 나오지 않아요. 막 그냥 우러나오는 거야. 그 진성 씨하고 같이 일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언어 구사라든지 이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많은 걸 겪으면서 이제 배려심도 그렇게 생기고. 하나. 선배님이랑 이 몰랐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 무식하다는 건 사실 싫었죠, 저도. 그래서 이제 제가 무명 가수 때 방송국을 찾아다니는 것은 저희들 용어로 그 독립군이라고 그러거든요. 혼자 다닌다 그래갖고. 매니저 없이 혼자 다닌다 그래갖고 그냥 독립군이라 그래요. 아침에 7시쯤 기상해서 뭐 씻고 8시쯤 이제 지하철을 타면 여의도 오면은 한 40분 된단 말이에요. 8시 40분. 그러면 K본부, M본부, S본부 다 들렸다가 또 뭐 이제 교통방송도 가고 다른 또 이제 라디오 방송도 가고 그러는데 그냥 다닐 바에는 뭔가 좀 내실 있는 그런 일을 해보자 그래서 무조건 지하철을 타면 제가 이제 3개 신문사에 신문을 사가지고 그걸 다 읽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뭐 사설란에 보면은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거기 다 이렇게 그 함축돼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 15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깼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차츰차츰 제 자신을 조금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갔던 것 같아요. 내공이 느껴져요. 그러면 진성 씨는 가수를 해야 되겠다. 예. 라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은 했어요? 했죠, 당연히. 제가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면서 그때부터 외로움과의 어떤 싸움이 처절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외로움과 누가 외로움을 즐기고 고독을 뭐 즐긴다 하는 것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무조건 싫어요. 저는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 5, 6살 때쯤 그 무명 호빠지를 입고 3, 4월 춘삼월이 되면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어머니들이 그때는 다 그 수작업이었어요. 농사 일이. 그러면 노래를 싹 하고 논두기를 가면 엄마들이 불러요. 옛날에는 아침 새참이 있고 오후 새참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때 배고픔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새참 나올 시간대쯤 되면 동네에서 엄마들이 제일 많이 모여서 일하는 그 근처에 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새참 얻어먹어요. 네. 그리고 또 소리도 잘해요. 창을 좀 하신 것 같았어. 창을 제가 선생님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배운 적은 없고 같은 동네 어른이 한 분 계셨는데 소리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무명 소리꾼이셨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동네 젊은 친구들 엄마 아빠들이 가끔 거기서 이제 배웠었는데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또 뭐 먹을 게 좀 새참 좀 나왔는데 근데 보리 개떡 그 밀가루 개떡 이런 게 그거 얻어 먹으려고 거기 갖고 어른 턱 밑에서 이렇게 해서 어른들이 하는 거 이제 따라 배운 거예요. 뭐 이 산 저 산 하면은 이 산 저 산 옆에서 이제 꽃이 피니 얼씨구. 분명 고우 봄이로구나. 얼씨구.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잃으니 오늘 백발 한심하더라.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실. 네,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보릿고개 같은 경우는 작사 작곡 다 그건 하신 제가 작사를 했는데 네. 아, 그것도 작사했어요. 네, 어린 시절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린 작사하셨다고 네. 아가 뛰지 마라, 배꺼질. 네. 옛날에 많이 있었대요, 물안 엄마들. 바가지. 그 대목이 아주 세상에. 이건 진짜 영화 같은 한 장면의 이야기인데 옛날에 술을 만드는 그 술 공장이 있었는데 술밥이라는 게 있어요. 그 거기를 이제 훔쳐먹으러 들어갔다가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 제가 술통에 세상에. 사실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술통이 너무 커가지고 빠져버렸고. 빠져나온지를 못해요. 어머머머머. 아저씨가 나를 거기다 놓고 모르고 그냥 퇴근하셔버려요. 큰일 날 뻔하셨어요. 빈 술독이 엄청 컸단 말이에요. 못 나올 수도 있어. 못 나왔지. 밤새껏 못 나왔어. 그럼 어떻게 그래 거기서 울다 지쳐가지고 참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침까지 잠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침에 날이 밝은가 동시에 아저씨 부르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놀랬을 거 아니에요. 나하고 거기다 타협을 본 거예요, 아저씨하고.
밖에 나가면 너 절대 빠졌다니. 아저씨가 여기다 넣었다고 얘기하지 마라. 근데 그때도 내가 얼마나 영악했는지 아저씨 그럼 좋다. 나하고 합의를 보자. 어머머. 내가 여기 와 수시로 와서 응? 술거미 먹게. 먹게끔 해줘라. 그러면 그 아저씨가 와를 뭐라 그러냐면 좋다. 네가 신문지 포대 같은 거 이를 갖고 와고 여기서 먹기는 먹되 싸가지고 가지 마라. 싸가지고 가지 마라. 근데 그 아저씨도 직원이잖아요. 그럼 그 사장님도 있고 그럼 내가 싸가지고 가다 걸리면 혼나잖아. 그러니까 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 아니 근데 그때가 몇 살인데 그런 걸 합의를 볼 줄 알아. 그때 7, 8살, 뭐 9살 뭐 이때. 그랬겠지. 애 때니까. 그러니까 배고픔의 서름이라는 건 앞이 안 보일 정도니까. 본능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어렸을 때 참 부모님 좀 믿고 그랬죠. 진짜 참 진짜 너무 잘 돼서 너무 좋다. 그러게 난 늘. 박수, 박수. 아우 진짜 너무 잘 돼서 너무. 인간극장, 인간극장. 지금 그러면 굉장히 몇- 늦게 결혼하신 거죠? 아니 몇 살에 만난 내가- 거예요? 49이었어요. 우리 그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제가 떴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 여자분을 만나서 집에 그냥 편안하게 앉혀놓고 모셔놓고 먹여 살릴 자신이 없는 거야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 이제 소개로 그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그 소개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 저쪽에 그 양평에 조그만 별장도 하나 있고 예? 아파트도 평수는 크진 않지만 하나 있고 또 통장에 잔고도 좀 있고 그러니까 진성 씨가 그렇게 부담 안 느끼셔도 된다고 그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약간 고민가 담겼어요 사실. 고민가 담겼어요 사실. 내가 아니 이건 뭐 현실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럴 수 있지. 네, 아니 왜냐면 이게 솔직한 얘기야.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솔직한 얘기니까.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우리 그 사람이 무슨 일수하는 아줌마인 줄 알았어요. 가방을 요만한 걸 가지고 이렇게 잡고 나를 껌뻑껌뻑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눈화장은 또 짙게 해가지고 가방이 굉장히 소중한 것처럼 가방이 엄청 컸어요. 저 아줌마 일수하는 아줌마 가지고 저기 혹시 현찰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 가방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을까.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알았는데 청계천이나 이제 그 을지로나 이런 데 가면 거기 가면 꼭 구닥다리 메들리 음반이 꼭 나옵니다. 노래가 4번에 4박자 뽕짝 뽕짝. 근데 거기에 이제 제 테이프가 많이 가 있었어요. 청학동을 갔는데 그 어머님하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장모님 되신 어르신이시지. 갔는데 뭐 그냥 아주 사나운 목소리 날카롭고 그런 목소리가 메들리 음반이 빵빵빵빵 나오더라 이거예요.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메들리 음반은 디스코로 편집을 하는 약간 땡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본 목소리가 그 바람에 이렇게 부르는데 일반 바람에 아 나는 후자를 들었어. 근데 그런 청학동에 와서 그 목소리를 듣고 저 사람이 누구냐고 이제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그 파시는 이제 그 샵 사장님한테. 근데 장사를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파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전집으로 묶어가지고 뭐 10개씩, 12개씩. 그러니까 그거 10개를 사가지고 몇 년을 듣고 다닌 거예요, 목소리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대단해. 예. 그래서 그분이 먼저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진성 씨, 그 내 친구가 이러이러한 친구가 있는데 진성 씨 테이블 지금 이름도 없이 듣고 의미도 없이 듣고 다니더라. 그래서 내가 만나가지고 별장을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친구분들하고 몇 명이서 한 6명이서 별장에 그 사련구동 차도 한 대 딱 있고 그 리모컨으로 딱 누르니까 문도 쫙 열리고 내 눈에는 워낙 띠들게 살아서 그런지 그게 좀 좋게 보였어요. 그렇게 있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거기를 놀러 갔어. 근데 저 프로그램이 이제 하나 들어온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오냐면 가요 무대. 가요 무대. 가요 무대에 이제 프로를 나가야 되는데 노래방에서 대충 하고 갈 수는 없어. 키도 정확히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노래방도 가고 녹음실에서 대충 했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죠. 야, 노래방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내가 여기서 노래 연습도 좀 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노래방 기기를 진짜 돈 1,000만 원이 넘는 기기를 딱 그 사왔어요. 거기다 비치를 해놓고 자기 별장에. 연습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실 좀 견제라는 게 없어지고. 아내 되신 분한테 이렇게 사랑 고백이나 이런 감정을 많이 이렇게 전달하세요? 그래서 남사스러워도 잘 안 해요. 그러면 오늘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감탄동력이 네, 간단하게 딱 한마디 했어요. 영여사 고맙네. 내가 그 숨쉬고 있다는 자체가 다 영여사의 덕분이고 사는 그날까지 영원히 I love you 하고 열심히 살지.